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요즘 국내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종목 분석 영상도 쉬고 마감 브리핑만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영상 시청해주시는 선생님 한 분께서 분석 요청을 주신 APTC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PTC는 반도체 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인데요. 웨이퍼 식각 공정 장비를 국산화해서 반도체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외 장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템 자체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약 2,700억 정도 되네요. 2018년도에 상장을 한 뒤로 한동안 계속 폭락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아마 그 당시에 상장 후에 폭락을 지속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껐던 종목일 듯 합니다. 계속 봐오던 종목은 아니지만 틈틈이 공시도 보고 하면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환사채와 엮여있는 상태도 아니고 해서 분석할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간단히 알아보고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호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 호재로는 경영권 분쟁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의 기사와 공시가 최근에 올라와서 한번 봤습니다. 이 회사 지분 구조를 보면 조금 어지러운 형태이긴 합니다. 창업주가 특수관계자들 지분을 합쳐서 14.3%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의 현재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들과 지분을 합쳐서 12.3% 정도 보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대주주가 명확하지가 않고 이렇게 애매한 지분을 두 개의 그룹이 나눠서 갖게 되는 경우에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좋은 경우에 발생하죠.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분 구조만 보면 딱 경영권 분쟁 나기 좋은 형태이긴 합니다. 이래서 사실 시총이 2천억대 정도 되는 회사면 대주주가 지분을 30% 이상은 쥐고 있는 편이 안정적이긴 하죠. 그리고 한 뉴스를 보면 창업주가 약 14% 정도의 지분을 1,000억 원 안팎에 매각을 하려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 시가총액으로 따져서 14%면 1,000억이 한참 안 되는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1,000억에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럼 당연히 매수를 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14%면은 경영권 확보가 어려울 정도로 적은 지분율인데 당연히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수를 하고 싶지 않을 거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공시를 보면 현재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인들과 지분을 합쳐서 현재 12.3% 정도의 지분으로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겉에서만 보면 경영권 분쟁이 날듯한 그림을 그리고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대 호재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슈입니다. 전환 우선주로 증권이 발행이 됐고요. 220억 원어치가 납입이 된 상태입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라고 하면 보통주로 들어오면서 지분을 가져가는 형태로 가는데 이번 케이스는 보통주가 아니라 우선주로 발행이 되었고요. 요즘 전환 우선주로 발행되는 공시가 많이 보이긴 하는 듯 합니다. 전환사채가 규제를 받다 보니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들어오는 듯 한데요. 공시를 보시면 일단 전환 청구 기간이 23년 11월부터 32년 10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32년까지 10년 동안 우선주를 보유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환 조건을 보시면 나중에 이 우선주를 경영 참여가 가능한 보통주로 전환을 할 수가 있고 최초 비율이 1대1이지만 전환가액이 조정이 됨에 따라 전환 비율이 조정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뭐 거의 전환사채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환사채 종목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마구 요동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BNW 에이스라는 사모펀드에서 들어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세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대충 그림이 사모펀드에서 APTC 회사가 괜찮아 보여서 경영권을 가지고 와서 회사를 잘 꾸민 다음에 차익을 내면서 엑시트를 하려고 3자 배정 유증도 내고 창업주 지분도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분이 모자른 거죠. 그러면서 현재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들과 합치면서
창업주와 경쟁을 하면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려는 듯이 보이네요. 이게 아니라면 창업주, 대표이사, 사모펀드 셋이서 한통속인데 겉으로는 경영권 분쟁이 난 것처럼 꾸며서 짜고 치는 걸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리스크를 볼 텐데요. 첫 번째 리스크로는 반도체 섹터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공급 계약 체결 공시들을 보시면 SK 하이닉스와의 공급 계약이 메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하이닉스가 좋지가 않죠. 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설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게다가 내년 23년도는 적자폭이 확대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도 매각하고 하면서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요즘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반도체 분야 임직원들 하반기 성과급이 반토막 날 거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반도체 회사들이 긴축에 들어가게 되면 APTC는 당연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특히 하이닉스가 상황이 안 좋은 만큼 APTC도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좋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달러 강세로 인한 원가율 증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달러 강세로 인해 주요 원재료들을 비싸게 수입하면서 원가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정확한 내부 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APTC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고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가격을 올리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회사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이닉스가 최대 고객인데 하이닉스도 상황이 어렵다 보니 원가 절감에 신경을 쓰고 있을 텐데요. APTC에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률만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분기 전까지는 영업이익이 대충 30%에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4분기부터는 14%대까지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도 재무적으로 그나마 다행인 건 부채 비율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는 거죠. 일단 고금리 시대에 부채 비율이 낮으면 그래도 버틸만 하죠. 부채 비율이 22% 정도인데 이 정도면 고금리 시대의 다른 종목들보다 수혜를 볼 수도 있는 포인트라고도 보입니다.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PTC 주봉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 직후에 계속해서 폭락이 나왔었고 횡보를 계속해주다가 코로나 이후로 반도체 종목들과 함께 크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지금 거의 이쪽 시점부터 1년 가까이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보다 살짝만 더 떨어지면 단기 반등이 나올 자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이 좁아지는 쐐기 형태의 채널 안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쐐기의 끝자락에서 반등이 나와봐야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국내 증시를 단기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를 하더라도 이쪽 쐐기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지를 받을 만한 부분이 1차로는 이쪽 라인 1600원 라인이고요. 2차로는 이쪽 9600원 라인, 그리고 3차로는 8100원 라인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3차 라인까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방식보다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다가 추세를 전환하는 돌파를 한 것을 확인한 뒤에 매수를 들어가는 걸 더 선호해서요. 이게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이런 방법이 기다리는 기간이 짧아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큰 수익률을 낼 수가 있고요. 끝없이 하락하는 종목에서는 끝까지 들어가지 않게 되기 때문에 리스크도 비교적 작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 손절을 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사놓고 기다리는 매매 방식과 비교해서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고요. 너무 자주 손절을 또 하게 되면 손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개개인들이 각자 맞는 매매 방식이 있기 때문에 편한 매매 방식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매매 방식이든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이 된다면 손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을 좀 찾아보면서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여러 이슈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종목에 흥미가 가긴 하더라고요. 저도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매일 체크하다가 나중에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한 타이밍이 되면 마감 브리핑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